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언어치료사 서은정입니다. 문제행동지도 언어발달 영역 13회 말을 더듬는 아이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은 말더듬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말더듬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말더듬은 의도하지 않은 막힘, 음의 연장, 그리고 음의 반복이다. 자, 제가 이 정의를 말씀드리는 건 말더듬에 세 가지 3대 요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잖아요, 선생님. 바로 음의 반복입니다. 내가 있잖아요. 음의 연장이죠. 내가요. 네, 이것이 바로 막힘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렇게 말을 반복하거나 연장해서 표현하거나 막히는 사람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더듬은 3, 4세 아동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요. 우리는 이것을 발달성 말더듬이라고 부릅니다. 단어나 음절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는 건데요. 쉽게 이 서너 살 정도의 아이들을 떠올려 볼게요. 어린이집 갔다 와서 엄마 만나면 어때요? 그 어떤 아이도 엄마 제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놀았어요 말하지 않죠? 엄마 있잖아. 내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네, 단어나 음절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이유는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생각이 단어로 신속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발달상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발달성 말더듬은 대부분 3세 전후에 나타나서 길게는 취약 전까지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되다가 전문적인 언어 치료를 받지 않고서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말더듬이 6개월 넘게 지속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만약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6개월은 여러분께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론적으로는 6개월이라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치료 현장에 있어 보니 6개월이 너무 길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이 6개월 동안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가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볼게요. 아이가 발달성 말더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부모님은 느긋하게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 어린 충고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것들 제가 하나씩 읽을 건데 그 옆에 X 표시되어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애정 어린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엄마랑 함께 연습해 보자. 말을 할 땐 집중해. 말을 더듬지 말고 해봐.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말해봐. 네, 모두 엄마의, 아빠의 사랑이 담겨 있는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을 들은 아이는 어떨까요? 아이는 자기가 말을 못하는구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언어 패턴을 인식하게 되면서 말을 할 때마다 올바르게 말하려고 더 노력을 하게 되죠. 자, 이 서너 살쯤의 아이를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이 말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나요? 아니요. 쉽게 말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시기입니다. 얼마나 수다스러운 시기인가요? 그런데 이 시기에 아이가 부모의 애정 어린 조언 때문에 말에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더듬은 더욱더 심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부모는 아이에게 애정을 갖고 충고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동의 말더듬을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요? 우선 교사는 아동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시켜 줘야 합니다. 아이가 본인이 스스로 말을 더듬는다는 걸 알게 되면 굉장히 자괴감에 빠져요. 자기가 못난 사람 같고 그리고 그 말을 더듬게 될 것 같으니까 그 상황을 회피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감소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말을 더듬어도 괜찮다는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와 말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말을 더듬잖아요. 그리고 그게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또 애정을 갖고 대신 말해주면서 이 말 하려는 거지? 네, 또 X. 아이가 천천히 끝까지 말을 할 수 있게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말 더듬의 경우는 잘 알지 못하는 답을 대답해야 될 때 점점 더 많이 나타나요. 우리도 쉽게 좀 누군가가 어려운 질문해요. 저도 그러면 말을 막 버벅거리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말을 걸 때는, 질문을 하실 때는 아이의 수준보다 너무 높은 수준의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건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대함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목표가 서로 달라져요. 발달이 늦은 아이라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질문을 하시는 게 올바른 거고, 하지만 이렇게 말더듬이 있는 아이에게는 자기의 능력보다 조금 더 높은 질문을 했을 땐 말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서 말더듬이 더 심각해집니다. 또한 아동이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절대로 끼어들거나 다른 아동이 끼어들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절대로 못하게 해주세요. 교사가 충분히 그 아이에게만 집중하고 있고 내가 너의 말을 기다리고 있어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질문을 할 때는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 하시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이 말더듬을 보이는 아이에게는 너무 복잡한, 너무 고차원적인 질문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 방법 중에 제가 마지막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을 더듬는 아이들은 아이들과 분쟁이 생겼을 때, 친구들과 쉽게 말해 싸움이 났을 때 이 상황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싸움이 났다는 건, 분쟁이 생겼다는 건 아이의 흥분도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더듬이 더 심화되고 얘는 첫 단어를 제대로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이미 옆에 있던 같이 싸웠던 아이는 이미 다 이야기했죠. 선생님, 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제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말더듬는 아이는 내가 있잖아요, 선생님. 요거 한마디 겨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또래 아이들과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선생님은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주시려는 그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이번 시간 우리는 말더듬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발달성 말더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지도해 주실 수 있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제가 이 동영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말더듬이 왜 생길까요? 하는 원인들을 찾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더듬이 부모의 귀에서 시작한다. 무슨 의미냐면 말더듬은 말 그대로 아이가 말을 더듬어서 생겨요. 하지만 이 아이가 말 더듬는 아이로 낙인 찍히는 건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너무나도 잘못된 방법으로 애정어린 조언을 하는 부모의 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귀를 갖고 계신 건 아니겠죠? 아이가 말을 더듬는 모습을 보일 때 부드럽게 허용적인 분위기로 함께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